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포렌식 온라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중 로지컬 덤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던 로지컬 덤프를 활용한 수집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방법은 파일 시스템을 해석하여 내부에 존재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백업이나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최신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풀 디스크 인크립션이나 파일 베이스드 인크립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컬 덤프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암호화된 데이터가 획득되어 분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암호화 저장되지 않는 버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피지컬 덤프를 사용하며 최신 기기의 경우에는 로지컬 덤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ADB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B는 안드로이드 디버그 브릿지의 약자로 안드로이드 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명령 도구입니다. ADB는 앱 설치 및 디버깅과 같은 다양한 기기 작업에 사용됩니다. ADB는 총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스마트폰 기기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서버입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데몬 간의 통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데몬입니다. 데몬은 스마트폰에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ADB 백업이 동작하는 방식은 그림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컴퓨터에서 ADB 백업 명령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명령어를 해석한 뒤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타르 파일 형식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묶어준 뒤 디플레이트 알고리즘으로 압축하고 백업 시 스마트폰에 입력한 암호를 키로 사용하여 백업 파일을 암호화하고 PC로 전송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ADB를 통해 스마트폰에 쉘을 연결하고 기기 내 저장된 파일 목록을 확인하는 예시입니다. 가장 먼저 ADB의 디바이스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연결된 기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ADB의 쉘 매개 변수를 입력하여 쉘에 연결합니다. 해당 그림은 쉘의 연결 후 파일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lsal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 화면입니다. ADB는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ADB 백업은 안드로이드 4.0부터 지원하며 관리자 권한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ADB 디버깅을 활성화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수집 대상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지컬 덤프는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패스워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의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내 설정 앱을 실행하고 휴대전화 정보를 선택한 뒤 빌드 번호를 7번 터치하면 됩니다. 세 번째,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하였으면 ADB 디버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는 ADB를 활용하여 스마트폰과 컴퓨터 간 명령어 송수신을 허가해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ADB 백업 명령어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DB 명령어를 통해 스마트폰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F 옵션은 백업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만약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현재 디렉터리 내 백업.adb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두 번째 -apk 옵션은 apk를 백업할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NoAPK 옵션이 선택됩니다. 세 번째 -shared 옵션은 장착된 외부 저장 장치도 백업할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NoShared 옵션이 선택됩니다. 네 번째 -all 옵션은 설치된 모든 앱에 대해 백업할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다섯 번째 -system 옵션은 시스템 앱을 포함시켜 백업할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여섯 번째는 백업할 앱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와 같이 ADB 백업을 통해 스마트폰 내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ADB 백업 명령어를 활용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앱 앱데이터 외부 저장소 시스템 앱에 대해 수집하는 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예시입니다. 세 번째 예시는 개별 앱에 대해 수집하는 예시입니다. ADB 백업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을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루팅 및 취약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루팅이나 취약점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면 사용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호화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전체 디스크 암호화나 파일 기반 암호화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이를 복호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ADB 백업을 이용하면 암호가 해제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획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ADB 백업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기기 정보나 시스템 로그와 같은 정보는 획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수집 대상 기기를 잠금 해제 후 동작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 파티션의 무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DB 백업을 지원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은 수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은 2020년 1월경 출시된 4.4.2 버전 이후로 ADB 백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카카오톡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ADB 백업의 실행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명령어를 PC에 입력합니다. 스마트폰은 백업 명령을 받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실행됩니다. 이때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백업 파일을 암호화하기 위한 키값으로 활용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데이터 백업 버튼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백업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B 백업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복호하고 압축을 해제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백업 익스트랙터는 이러한 백업 파일을 복호화 및 압축 해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해당 도구는 다음 GitHub 주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바를 설치했다면 다음 명령어를 활용하여 압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AB 도구를 활용하여 백업 파일을 압축 해제하는 예시입니다. 앞서 수집한 백업 파일을 압축 해제한다면 다음과 같은 파일 구조를 지닙니다. 가장 상위 앱스 폴더 내 수집된 패키지들이 각 폴더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패키지별 폴더 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저장되어 있는데 실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폴더 이름과 백업하였을 때 보이는 폴더 이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언더바 매니페스트는 APK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F 폴더는 파일즈 폴더를 가리키며 애플리케이션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DB 폴더는 데이터베이시스 폴더를 가리키며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SP 폴더는 쉐어드 프리페어런스 폴더를 가리키며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설정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C 폴더는 캐시 폴더를 가리키며 애플리케이션이 임시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해당 폴더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 폴더는 기타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ADB 백업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로지컬 덤프 방법 중 하나인 삼성 스마트 스위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 스위치는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백업 및 복원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인 경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백업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나 안드로이드 기반 타사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이폰에도 데이터 복원이 가능합니다. 삼성 스마트 스위치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가장 먼저 삼성 스마트 스위치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백업에 대한 설정을 위해 해당 버튼을 선택하고 환경 설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백업한 결과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해줍니다. 백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백업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한 경우에 백업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복호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호화는 선택하지 않고 수집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백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백업 버튼을 클릭하면 백업할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한 뒤 백업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백업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각 애플리케이션별로 정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업에 대한 정보와 수집 대상 기기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저장됩니다. 백업 히스토리 info.xml 파일과 스마트 스위치 백업.json 파일에 백업 정보와 기기에 대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지금까지 삼성 스마트 스위치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로지컬 덤프 방법은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활용한 수집 방법입니다. 컨텐트 프로바이더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동작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샌드박스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할 수 없는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이 각자 사용하는 영역을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하지 못하는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로지컬 덤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컨텐트 프로바이더가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유의 URI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URI 값을 애플리케이션 제조사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URI를 아는 경우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조회하는 셀렉트 문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URI가 알려진 통화기록, 연락처, 인터넷 북마크, 일정 문자 등 기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가장 먼저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수집 대상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앱을 실행시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활용한 수집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을 단순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만으로 데이터를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사용자 데이터 파티션의 무결성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수집 대상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무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수집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기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URI가 알려진 반면 대부분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URI를 제공하지 않거나 비공개하기 때문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자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내 활성 레코드를 대상으로 SQL 쿼리문을 전송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활용한 수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